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한 경남 양산을 지역에 추가 공고를 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홍준표 전 대표를 컷오프 시켰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뭐 이제 네. 5시면 끝났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이제 추가 공모니까. 추가 공모를 하더니 홍준표 전 대표가 네. 추가 공모를 신청했어요. 네. 컷오프 시켰는데 이 보면 이게 이제 이 홍준표 식의 이제 엇박자로 네. 질러보는 건데 네네. 이거 서류도 안 냈다는 거예요. 네. 양산을 예비 후보자로서 선관위에 등록을 했는데 네. 지금 정작 그 공천 심사가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에는 공천 서류를 신청 서류를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되죠. 이거는 그 좀 예의에도 어긋나는 거죠. 아무리 거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양산을에 간다. 그러면 그 공천 신청 이 절차라는 게 공관위라는 게 설정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네. 그게 서류를 내야 맞는 거죠. 글쎄 그 이제 지금 뭐 황교안 대표까지 네. 서류 내고 가가지고 면접을 하는 판인데 네네. 나 양산을에 등록해가지고 일로 갈 거니까 뭐 알아서 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 내용이. 근데 어떻게 뭐 내긴 냈어요. 왜냐하니까 내긴 냈기 때문에 한 열흘 전에 단독 면접을 봤거든요, 홍준표 씨가. 그러니까 그것이 양산인지 아니면은 본인의 고향인 창녕인지 그것 좀 불투명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건 이런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 보좌관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홍 전 대표가 네. 양산으로 지역구로 바꾸면서 서류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절차에 따라 서류를 내는 거. 그러니까 서류 관련된 서류들은 창녕 자기 고향이 묶어진 그 지역에 내놓고 네. 뭐 양산으로 바꿨으니까 뭐 그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네. 그 공심에 가가지고는 뭐 서울 가든지 네. 뭐 고향 포기하든지 네. 경남 포기하든지 하라고 나한테 정말로 이런 협박을 했다라고 이제 살짝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공관위에 가서 공관위의 입장은 당신 서울 험지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남 지역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 뭐 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어깃장을 놓는 홍 대표식 어깃장인데 어깃장을 놓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공관위는 너 안 된다 양산을도 안 된다라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있죠. 이제 공관위에서 통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영광 실장이 서울에 예를 들어서 뭐 서초갑에 냈는데 서초갑에 냈는데 이제 공관에서 보니까 아니야 여기 서초갑은 아니고 서초갑은 황태순이 줘야 되니까 그때 너는 도봉 을로 가 할 때 그때는 그렇게 그 서류를 가지고 그 서류를 갖고 가기 때문에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형식상의 허점을 찔러서 어깃장을 하나 내는 건 됐구만요. 마지막까지 어깃장 목리를 부리는 건데 뭐 이 대목에 있어서 평가는 뭐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 이런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고향인 창녕까지 와서 그 당시에 고향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지막 그 당시에 내밀었던 김형호 공관위원장의 카드가 그러면 양산을 갖다가 슬그머니 제안했던 건 사실 아니냐. 근데 왜 이것이 너희들 황교안 김형호 간에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나를 갖다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거는 약간 우리 공관위에서 김영호 의장께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설명이 좀 다르죠. 예. 김영호 의장은 가서 예. 서울 험지로 와라. 예. 그 대선 주자급들이 네. 고향에 가서 김태호 같이 하나씩 잡고서 뭐 쉽게 이지고잉 하려는 건 안 된다. 서울 험지 출마해라. 네. 라고 이제 통보를 하고 왔는데 네. 나 안 간다. 네. 그렇지만 와주신 건 고맙다. 이렇게 살짝 꼬리를 내리면서 네. 스스로 타협안을 낸 거죠. 네. 공관위 설명에 따르면 경남에도 험지가 있다. 창원, 정산, 네. 양산을 네. 그 양산으로 상징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 어디든 가겠다라고 이제 시골발로 던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양산을로 가면서 내가 사실상 양산을 험지 출마로 수도권 출마를 가름하겠다라고 김영호 의장에 통보를 했는데 네. 김영호 의장은 공천하러 올라온 날까지 당신은 서울로 가라라고 했으니까 간극이 하나도 좁혀지지 않았던 정확히 거죠. 서울로 오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서울 험지, 아니, 수도권 험지. 그냥 서울로 험지 그냥 고향은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그 서울 험지 출마하라니까 네. 이 고향 안 된다고 얘기 플러스 김영호 의장 쪽에서는 네.
그 대선 주자급들이 네. 수도권에서 험한 데서 좀 그때 서욱 종로도 뭐 잘 안 되고 그런 판이었으니까 네, 네. 같이 와서 힘을 보태서 수도권 험지로 와라. 네. 그렇게 했던 거죠. 고향 안 된다고 명확한 거고. 근데 고향 안 된다는 당연히 건- 왜 안 되느냐? 수도권에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고향 엄지 그 이야기인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공간이 김영우 공관위에서는 당연히 보면 홍준표. 컷오프한 거 아니에요. 안 주죠. 날린다. 날리는 거죠.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나요? 어떻게 돌아가요? 고향에 창녕에 와서 원래 그 양반이 창녕에서 출마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남지사 하다가 고향에서 뭔가 정치적 생명을 걸게 처음에 대구 근처를 왔다 갔다 했었죠. 그다음에 창녕으로 왔는데 창녕 대구 위원장 하나 맡았었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창녕으로 돌아갈 길이 이미 흔한 얘기로 우리가 그 중국 고사에 보면 잔도를 갖다 불살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 잔도가 불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양산을에 자리를 잡고 네. 예비 후보 등록하고서 네. 그 공관위하고 밀고 당기기를 한 건 전략적인 실수군요. 홍준표로서는. 홍준표 그럼 대표- 창녕으로 갈 길이 사라져 버렸네. 고향 출마가. 잔도를 불사르고 갔기 때문에 못 돌아간다니까요. 어떻게 좀 예를 들어 아무리 정치인들이 월급에 2겁 3겁 철판을 깔고 산다 하더라도 다시 저 양산에 가보겠습니다. 간지 한 보름 3주 만에 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양산 무소속 출마는 어떨까요? 양산 무소속 출마하게 되는 경우는 김두관 지금 민주당 후보가 그야말로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저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나동현 저 양산 시장을 뭐 공천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홍준표는 될 가능성은 없고 가서 이 여권표를 갉아먹는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고춧가루 뿌리게 되는 건데 이제 보면 그 나동현 양산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양산시장을 했고 이 양반은 5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연배는 홍준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의 특보를 지냈어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통합당에서 지금 나 전 시장하고 그다음에 김두관 의원하고 민주당에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래 통합당의 의중은 황교안 대표 특보 출신인 나동현 전 양산시장한테 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홍준표 문제를 놓고 밀고 당겼다는 그런 관측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천하의 그 풍운한데 네. 그 홍준표의 발걸음 여기서 이제 끊어지는 건가요? 이번 총선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갈 곳이 없나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참 보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참 이런 거 보면 흔히 사면초가라 그럴 거예요. 네. 다시 그렇다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양산에 무소속 출마자니 될 가능성은 가서 전무합니다. 네.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그럼 용산 사람이 왜 나왔냐고 당신이 무소속으로. 거기 뭐 연고가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양산하고 저 뭐 창녕하고는 뭐 좀 가깝다. 그렇지만은 양산 사람들이 왜 홍준표를 무소속으로 하는 받아줘야 될 이유가 없고. 받아줄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향도 못 가고. 만약에 저 김형호가 그야말로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세게 밀었을 때 끝까지 버텨갖고 확실한 답을 받을 때까지 버텼으면은 고향을 지키면서. 고향을 지키면서 버텼으면은 지금이라도 좋다 너희 그렇다면 난 무소속 출마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유권자들한테도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양산에서 온 지 지금 한 3주 됐나? 오자마자 또 보면 무소속 나오겠다고 그랬을 때 양산 저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근거지로 네. 그 공간이와 힘겨루기 하다가 이제 컷오프되고 잘리고 짓밟힐 때 네. 고향의 부영들이 네. 날 한번 이렇게 세워달라고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김태호 지사는 또 어떡합니까? 거창해가지고 둘이 이제 패키지로 됐기 때문에 네네. 김영호 의장이 둘 다 고향 출마 안 된다 그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김태호 지사는 지금 이제 웅크리고 이제 고향을 이제 붙잡고 있는 건데 홍준표는 재빨리 가서 양산에 딱 발을 옮겼다가 지금 이제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게 되는데 네. 김태우 지사는 지금 고향을 지금 거창을 지키고 있는데 무소속 출마합니다. 공관위는 안 주겠죠. 안 주죠. 홍준표를 안 줬는데 김태우를 줄 수는 없는 거란 절대 그래. 만약에 지금 뭐 홍준표를 안 줬는데 잣대가 비슷해야죠. 잣대야죠. 비슷해야죠. 비슷해야 되니까 그러면 김태호는 줄 수 없습니다. 김태호도. 그럼 김태호도 컷오프 시킬 텐데 김태호 컷오프 시키면 김태호는 자기 고향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합니다. 돗자리 또 세게까지. 근데 아니, 지금 이제 네.
또 뭐 하나 더 염려도 되고 네. 뭐 걱정도 되는 거는 홍준표 대표하고 네. 가장 친했던 그 강효상 현 의원이죠. 네. 비례대표인데 예. 그때 홍 대표하고 같이 가서 대구에 대구에 가서 받았죠. 당협위원장 하나씩 차지할 때 그때 저희 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바보 같은 짓이다. 자기가 당권 가졌다고 해서 예. 이렇게 전리품을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이 아니고 네. 다 당연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네. 자기 측근이라고 그 대구 그야말로 뭐 꼭이라고 하는 거기다 누구 심는 거 안 된다 그러더니 결국 강효상 의원 밀려난 거 아닙니까? 밀려나서 뭐- 대의 명분도 없이 네. 하나 전리품 차지했다가 그렇죠. 홍준표 시대에 와서 먹겠다 그런데 했다가 또 딱한 거는 좀 배현진 MBC 아나운서 그 지금 당협위원장으로서 2년 전 보궐선거 때 나와서 최재성 씨랑 붙어갖고 물론 아주 크게 졌습니다만은 배현진 씨 지난 2년 동안 그래도 송파에서 나름대로 갈고 닦았는데 추가 공모지 여기 컷오프 된 거예요 사실상. 그럼 홍준표와 이게 잠시라도 문명을 같이 했던 저두 사람까지 네. 셋이 그냥 뭐 트리오로 날아가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게 왜 그런 겁니까 왜? 그거 동물의 왕국 보세요. 네. 동물의 왕국 보면은 술사자끼리 그 이제 한 그룹을 지키는 패밀리를 지키는 술사자가 새로운 술사자가 싸워서 지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술사자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그 전 왕의 애들부터 죽이죠. 물어 죽이죠. 암컷들은 그냥 아이, 그럼- 놔두고. 그게 보면 동물의 왕국만 아니라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이 없어지니까 전두환이 당 이름을 갖다가 바꾸죠. 민정당. 그다음에 노태우가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2년 후에 3당 합당을 삼당 통해서 통합. 민자당을 만들죠. 어. 민자당. 김영삼이 대통령 되니까 당 이름 뭐로 신한국당. 바꿔요? 신한국당. 또 이회창 씨가 딱 총재가 되니까 뭘 바꿔요?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쭉 가다가 박근혜 당 대표가 딱 되니까 두 번째 대표 됩니다만은 이름 뭐로 바꿔요? 새누리당. 새누리당 바꾼 다음에 새누리당 이름을 갖다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홍준표입니다. 그래 홍준표 패밀리는 지금 몰락인데 하나 더 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하나만 더. 그 자유한국당 이름을 갖다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으로 바꾼 사람 누구? 황교안. 그러니까 이미 전왕 어쨌든 홍준표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배현진, 강효상, 홍준표 몇 안 되는 네네. 식솔들인데 네. 그거까지 그냥 물어 죽여버렸네. 네. 그래도 지금 뭐 공천 과정에서 김영호 공관이가 저 오세훈은 또 서울에 이제 그건 예진혁이 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게 위협적인 존재인데 그 패밀리에서 이게 패밀리를 황교안 저 수사자 왕 주변에 빙빙 돌면서 누릴 네네. 수 있는 네. 그래도 오세훈은 좋고 네. 그 다음에 김병준. 김병준도 뭐 세종에 좋고 네네. 근데 둘 다 진짜 보면 아주 험악한 데예요. 광진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추미애가 무려 20년 국회의원 한 지역입니다. 네. 오선한 지역이에요. 세종은 세종은 지금 이춘희 세종특별시장이 지난 2년 전에 시장 되면 71%를 받은 데입니다. 네. 그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15%도 못 받았어요. 제대로. 그렇게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남하고 또 얘기가 달라요. 네, 그렇죠. 하여튼 뭐 이 큰 머리 굵은 이제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 군에 이제 정리가 돼 가는데 네. 또 홍준표는 날리고 김태호도 뭐 이건 뭐 같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동물의 왕국 얘기하시니까 예. 그 모든 생명체들이 네. 그 자기 저 역량의 네. 70-70%를 투자하는 게 있대요. 네. 나와바리 지키기. 개미도 그렇고 맞습니다. 사자도 늑대고 그렇죠. 기린도 자기 영역 차지하는 걸 안 싸워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게 멧돼지끼리 영역 차지하려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나와버리고 뭐예요? 영역이 영역 싸움하는데 예, 예. 자기 에너지의 60-70%를 한다 그러는데 네. 안에 들여다보니까는 지금 또 황교안 퀴즈들은 또 뭐 어디 여기저기 뭐 좋은데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죠. 보면은 지난해 4.3 창원 보선 때지만 창원만 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통영도 했었어요. 네. 통영에 정점식 의원 대표적인 황교안의 이 법조계 검찰 후배죠. 또 이번에 아주 묘한 일이 청주에서 있었어요. 네. 청주에 보면 정우택 그 지역구를 그렇죠. 정우택 의원이 4선입니다. 네. 그리고 충북의 맹주예요. 근데 정우택 의원이 이 청주죠, 청주. 네.
이 청주의 청주 헷갈리네요. 막. 네. 청주군요. 청주의 그 정우택 의원이 상당입니다. 지역 청주 상당구. 네, 상당구인데 이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윤갑근이라는 이 윤갑근 대구 고검장 지냈던 바로 그 윤갑근 씨가 대표적인 황교안 키즈입니다. 황교안한테 줬어요. 상당을 주고. 네. 그러면 통상 그 정우택 씨 같은 경우 이분도 나이가 이제 70만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쉬십시오 안 하고 또 이 양반은 흥덕으로 옮겨줬어요. 흥덕은 뭐 잘 아는 거죠. 뭐 정우택 저 의원한테도 너 그만둬라는 통보가 일단 갔겠네요. 일단은 갔겠죠. 위협적인 게 갔다가 예. 또 반발하고 뭐 하니까 그럼 옆으로 좀 가라. 근데 여기 한 가지 얘기해드려요. 윤곽근이 대학교 어디 나왔겠어요? 성균관대학교. 법대. 직계 후배. 그러면 정우택은 고등학교 어디 나왔겠어요? 경기. 선배. 대학교는 어디 나왔겠어요? 성대. 이러니까 자꾸만 보면 공천, 물론 역대 어느 정당의 어느 공천인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대표가 된 사람이 당명도 바꾸고 내 색깔로 바꾸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 정치판의 씁쓸한 현실이죠. 그리고 이미 홍준표 대표는 너무 일찍 한 스텝 빨리 양산에 가서 한번 이런 농성하려 했다가 이제는 오도 가도 없는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딱한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